그렇죠. 제가 어느 정신병원 의사를 작년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 조국 사태 때 환자가 70%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구리 잡기잖아요. 요놈 잡으니까 또 요놈이 튀어 올라오고 그거를 이제 보통 트리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왜 촉발됐느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주위에 보면은 꽃도 만개를 하고 또 아주 기온도 따뜻하고 정말로 봄 기운을 즐겨야 될 텐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움츠러들어서 또 모든 경제가 움츠러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사람들이 더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살아남자 경제 장영철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장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영철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살아남자 경제. 예. 장 박사님, 요즘 지금 서울, 부산 보궐선거로 인해서 뭐 한창 뜨겁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뜨거운 그 현실에 있어도 보면은 항상 그 이슈가 부동산이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뭐 도쿄 무슨 집을 가지고 있다. 뭐 아카사카 박이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요. 또 저기 내곡동 뭐 이걸 가지고 있다. 내곡동 땅 문제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장 박사님은 이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주고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어쨌든 정치적 상황을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제 이 시간은 이제 경제를 위주로 하는 얘기인데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상황이랑 연관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집값 문제로 인해서 집값 문제로 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뭐 여러 가지로 의욕 상실 시점에 이제 폭발하는 거죠. 예,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요번 4월 달 지나면 이제 종부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 인상분이 나오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 6월 1일 기준에 4월 달에 그 이제 그 산정을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럴 때니까 그런데다가 또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은 권력 가진 사람, LH 그 사건을 보면 어쨌든 사회적으로 권력 가진 뭐 이 정권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권력 가진 사람들이 투기판을 벌리는 바람에 국민들은 안 그래도 세금이라든지 집값 문제로 이렇게 정신적이나 실제 신체적으로 의욕 상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그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뭐 권력형 그 투기판을 저질러 가지고 부동산을 다 취하고 이렇게 뭐 곳곳에서 전국에서 다 이렇게 벌어지니까 국민들은 정말 이게 정말 이런 얘기하면 뭐 정치 편향이라고 뭐 나라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제가 엊그제 얘기를 들었는데 뭐 그런 얘기보다는 정말 좀 어려운 경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 정권의 부동산 갑질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타이틀은 이제 부동산 삼각파도다. 예. 그러니까 삼각파도라는 게 개념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맞부딪히다 보면 사실 크게 충돌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사람끼리 싸울 때도 충돌이 되고 충돌이 되면 에너지가 이제 팍 분출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평소 파도보다 두세 배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 지나가던 배도 사실 침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가끔 우리도 보면은 대천이나 해운대 이런 데도 그런 사고들이 가끔 수영객들이 이제 빠지는 게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의 경우를 보면은 국민들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 다음에 뭐 기회는 공정하고 뭐 결과는 정의롭고 뭐 이런 수식어에 그동안 속아서 살아왔다. 이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가지고 돈 벌려고 한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람이 먼저다 했지만 실상은 돈이 먼저다. 근데 돈으로 바뀌는 수단이 땅이다. 그래서 사실은 땅이 먼저다. 그래서 돈이 먼저다. 돈 벌려고 권력을 잡았다. 그래서 국민을 속였다. 이런 분노가 그동안 축적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임계점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물이 끓을 때 그냥 이게 안 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딱 넘어가면은 끓기 시작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평소에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이 뭐
어쩌고 니네들은 가분개로 살아라 뭐 이런 국민은 모욕을 당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주인인데 갑자기 엉뚱한 놈들이 뭐 사탕 발림으로 떠들어갖고 현혹을 시키더니 아 니네들은 용이 될 생각하지 마라 가분개로 살아 뭐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면서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느 정신병원 의사를 작년에 한번 만나뵌 적이 있는데 그 조국 사태 때 환자가 70%가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늘었냐 그랬더니 자기가 관찰해 보건데 그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양순하신 분이더라. 근데 조국의 그 황당한 짓거리를 보고 짓거리라는 표현이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짓을 보고 아 이게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전에는 일반 사람들한테 그 선한 사람들한테 우선 충격이 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점점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20대는 진작부터 이래갖고 우리 미래가 없는 나라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맨날 과거만 얘기를 하고 과거 뭐 적폐 운운하고 이제 멀쩡한 사람 몰아버리면은 우리의 미래가 과연 보장이 되느냐? 그렇죠. 퀘스천에 대한 답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제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부동산 아까 삼각파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삼각파도가 우선 세금 폭탄, 그다음에 이제 주택 문제, 주택은 이제 공시가격 뭐로 이제 그 공시가격 폭발적으로 상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가 이제 권력형 투기, LH 그 투기 사태를 보면서 이 대통령까지 투기다 아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나눠서 우선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 모범을 딱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따가 우리가 자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일단은 그 지난 임대차 3법 세금 문제, 세금 폭탄 임대차 3법 그 6월 7일 날 67 임대차 법인가요? 그거 할 때 정말 임대차로 인해서 정말 눈물로 호소하던 분, 우리 텔레비에서 많이 몇 번씩 얘기한 분인데, 이분 다주택자 가졌다가 지금 이렇게 당한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함을 호소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33년 동안 차영업을 했습니다. 남들이 제대로 쉴 때 쉰 적이 없고, 좋은 옷, 명품 한 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이 정부는 우리 국민을 달달 볶고 있습니다. 행복해지면 안 된다고, 부자로 살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을 사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얼마나 다행인데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위로하면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는 그걸 저한테서 다 뺏어가는 결과가 돼버리니 이런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 청와대에 그 정책실장 하시던 분은 자기 전세 가격을 싹 자기만 미리 알고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꼴이죠. 예, 이분도 있고 또 오늘은 그 어제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 박주민 의원이라고 그것도 발의했다며. 이분 그 부동산 임대차법을 이제 발의한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그 약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본인이 소유한 아파트 임대 보증금이 8억 5천만 원에서 9억 7천만 원으로 증가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기존 계약보다 14% 오른 계약입니다. 문제는 계약 시점입니다. 계약 갱신이 이루어진 건 지난해 7월 29일, 국회는 지난해 7월 30일 전월세 상한액을 5%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임대차 3법을 처리했고 다음날 국무회의를 거쳐 바로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박 의원은 법안 처리 한 달 전 박주민 의원입니다. 큰 폭으로 올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신당동에 있는 자신의 25평 아파트에 임대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종전 임대료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이었는데 새로 맺은 계약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이었습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로 환산하면 9%, 두 달 뒤 시행된 시행령의 전환율을 적용하면 26%가량을 올린 셈입니다.
5% 이상 못 오르게 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주거 안정성 사실 이렇게 얘기하던 분입니다. 보완하기 평소 위해서 국회의원.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야, 이 세금 지금 이렇게 이 임대차 보호법을 다른 사람은 이제 일반 서민들은 갑자기 임대차 그 보호법을 소급하고 적용해서 전부 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털어내야 될 이런 상황인데 이분들은 정보를 알고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또 박주민 의원은 또 어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첫 계약이기 때문에 신규 계약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하고 현실하고 우리가 언제 법적인 문제를 따졌습니까? 헌법까지도 무시하면서 사는데. 그러니까 현 정권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보는데 예. 우선 내로남불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정신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예. 자기는 항상 공정하고 선하다. 말로만 그려놓고 실제로는 전혀 공정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 사건도 보면은 5%를 제한하겠다고 자기가 그 제안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그 이상 올려놓고 그 전환율 그 따져보면은 26%까지 사실 올렸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한 사건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LH만 뭐 땅 가지고 그랬다 그러지만 이것도 사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죠. 언제쯤에는 5% 제한이 될 거다. 이걸 이용해서 지금 한 거잖아요. 아니, 지금 보니까 앞에 그 일반인 구장희 씨 같은 경우는 네. 아무것도 모르고 소급하니까 임대차 3법 소급해버리니까 자기는 주택 가지고 나중에 노후에 세 받아가지고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그 다가구 주택, 그 이제 우리 옛날 연립주택, 네. 이거 몇 개를 평생 모아서 샀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다 폭망하는데 일반 서민들은, 일반 국민들은 폭망하는 사이에 이분들은 정보를 미리 알고 자기네들은 2배 이상을 딱 챙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현 정권에서는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고 적으로 몰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다주택자 중에 상당수가 뭐 투기 뭐 그런 건 있다 치자 이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생계형으로 된 사람까지 적폐로 몰아갖고 징벌적으로 과세를 했지 않습니까? 예. 뭐 종부세니 뭐 그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세까지 거의 몰수 수준으로. 예. 근데 다주택자가 정말 그렇게 적이냐? 그래서 이걸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월세 물량도 줄어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혼란이 됐잖아요. 그 와중에 전월세 물량이 줄어드니까 임대차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러니까 완전히 뭐 이제 뿅망치식으로 너구리 잡기잖아요. 요놈 잡으니까 또 요놈이 튀어 올라오고 이런 연관 관계를 전혀 이해를 하지 않고 이제 저는 전에는 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은 안 했다고 하는 게 의도가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점점 국민들이 집을 가지기 어렵게 만드는 백그라운드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임대차도 규제를 하고 이제 했는데 그거를 뻔히 알면서 이제 자기는 뭐 김상조 실장부터 이렇게 같이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금 폭탄으로 이제 규정을 하고 또 하나는 삼각파도 중에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이제 아까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거기다가 또 지금 보니까 종부세, 공시지가를 또 올려놓으니까 이 종부세 이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집을 못 가지는데 또 이걸 세금까지 이렇게 되니까 집 가진 사람이 이걸 내놓을 수도 없고 안 내놓을 수도 없고 지금 팔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고 팔려니까 양도세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곤혹한 지경에 있는데 뭐 이러면서도 좀 즐기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정책을 하면서 한번 보십시다. 저 공시지가 오르는 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박사님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국토부가 발표한 공시가격 인상,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주택의 공시가격이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소식.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요, 전국 19.08%가 올랐어요. 네. 심지어 세종시 같은 경우는요, 70.68%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평균 가격이 주위권 평균 가격이 9억이 넘은 상태인데
아직도 고가주택 보이니까 그 대상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게 분석하는 기사들을 보면 어쨌든 정부가 내년 받는 재산세가 3,600억 원 정도는 늘어날 것이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민주당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서민층의 경우에는 이 재산세, 보유세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명히 네. 재산세가 3,600억 원은 더 거칠 것이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앵카 지금 이거 지상파 앵카인데 뭐 어디 당에서 재산세가 줄어든다는 게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데 어떻게 줄어든 저 앵카 지금 이제 잠깐 뭔가 6억 이하는 잠깐 이제 깎아줬는데 3년 한시로. 근데 저렇게 하면 일반 사람들 현혹되죠. 그래도 계속 이제 공시 가격은 올라가기 때문에 네. 이제 조만간에 6억 이하는 사라지는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잠깐은 근데 이제 국토부 시뮬레이션으로 봐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도 지금 70% 올랐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단지의 경우는 3배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참 정책의 미스매치인데 아까 이제 쌍방향이 충돌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세율을 이렇게 갑자기 올리면은 반드시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종부세나 재산세의 이제 특징이 공시 가격을 정해놓고 공시 가격은 원래 국회가 정하는 것이 맞는데 세금과 관련되니까 편의상 행정부에 위임을 했는데 위임한 권한을 이렇게 마구 남용을 해서 왕창 올리겠다. 그럼 이제 세율은 뭐 세율도 올랐지만 세율은 그대로 있는데 공시 가격만 올리고 세금을 올린 거잖아요. 당연히 시비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 공시 가격이 정말 제대로 공정하게 정해진 거야? 뭐 공개는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이유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미 국민들은 엄청난 재산세, 종부세 이런 양도세 올리는 거에 지쳤는데 그러면은 공시 가격을 아무리 현실화한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요거를 자제를 하고 오히려 세율이 오른 만큼 공시 가격을 내려서 총액을 어느 정도는 마일드하게 맞춰주는 것이 필요했다. 근데 이 정책에 관념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마구잡이로 국민을 정말 가분개로 알고서 두들겨 잡겠다는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조금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면은 이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리면은 아무리 작년에 발표는 했잖아요. 이게 정말 밀란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좀 자제합시다. 이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누구도 얘기를 안 했다는 거는 밀란이 벌어지지는 않는다는 거를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그 박사님 같이 이렇게 전문적으로 국가 경제를 입안하고 정책을 입안하고 하던 뭐 기획재정부에 계시던 높은 직에 계시던 분들이 지금 요번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 뭐 박사님 후배래지만 이런 분들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본인들이 정말 이건 얘기를 할 텐데 바른 얘기를 할 텐데 얘기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에너지들이 축적이 돼 있거든요. 정말 황당한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제 그러나 보다 하는데 점점 쌓여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 폭발하잖아요. 그걸 이제 보통 트리거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왜 촉발됐느냐. 그게 세르비아에서 울린 총성 한 발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르비아 황태자를 저격을 했잖아요. 거기서부터 출발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총 한 발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는 않죠. 그런데 그런 이유들이 쭉 쌓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지 그 이유가 터지는 게 이번 이제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드디어 터지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그 예를 하시자고 박사님처럼 온화하신 분이 무슨 뭐 밀란 얘기는 아니고 민주주의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선거로 이 부분을 좀 해결하자. 뭐 이런 말씀에서 그런 어떤 그 변화의 계기를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렇게 공시지가 오르고 이러는데 제 조카 한 분이 나이 많은 조카 한 분이 잠실 아파트 살거든요. 그 42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평생 공무원하고 고급 공무원을 하셨어요. 해외에서 근무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종부세 뭐 이렇게 해갖고 재산세 이렇게 해갖고 한 2천 몇백만 원 내니까 내가
연금은 받지만 한 푼도 버는 수입이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내가 2천 몇백만 원을 내느냐. 이게 정말 미치겠다. 이런 걸 나한테 하소연하는 걸 들었는데, 이거 제 얘기가 뭐 우리 장 박사님 어떤 그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현실은 이런 문제가 더 크다는 거. 굉장히 이제 그런 궁박한 상태에 몰린 은퇴하신 가구들이 한 70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께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대해서 뭐 면제를 하든지 그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그거 참 좋은 말씀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이제 재산세가 아까 3,300원인가 올랐다고 뭐 그랬잖아요. 종부세도 그건 한 2조 원 정도 올랐어요. 올해 이제 전망이 한 2조 정도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은퇴하신 분들, 또 아까처럼 조그만 월세 받으려고 다주택자가 돼서 된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일종의 쓰나미를 맞은 꼴이 돼버렸거든요. 세금 폭탄이네, 여기에. 그러면 이분들이야말로 지금 긴급 재난 상태에 있는 분들이다. 그렇지. 세금이라는 우리가 이제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코로나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세금이라는 인재 때문에 발생된 재난 상황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재산세, 종부세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서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 분, 요건을 잘 정해갖고 그분들이 긴급 재난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긴급 재난 지원금을 차라리 늘리자. 뭐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방 세율을 못 낮춘다면은 일전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세율을 낮추려고 뭐라다 이제 됐잖아요. 그래서 의회에서 다시 지원해 주는 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아예 추가로 벌어들이는 재산세 중에 상당 부분을 그런 분들한테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그 현실적으로 정말 아직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게, 은퇴한 사람들한테 평생 자기 집 한 칸 가지고 살겠다고 집 한 칸 마련했는데, 이게 공시지가가 높여져 갖고 종부세라든지 재산세가 막 나오니까 은퇴한 사람한테 2천 몇백만 원 재산세라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대단히 정말 자식한테 가서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 아닙니까? 자, 요 두 개 삼각화도 중에서 두 개를 이제 하나는 세금으로 포함해서 뭐 집값과 같이 연동되는 건데, 집값 문제까지 한번 공시지가 문제까지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LH 사건과 더불어서 이게 이 국민들은 그 사이에 뭐 자기 대출 막히고 뭐 해서 아무것도 재산 경제 활동을 못 했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이 공직자들이나 높은 사람, 권력 가진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위에서까지 다 해먹었단 말이에요. 우리 대통령도 갑자기 자기가 무슨 농지를 대지로 전하는데, 난 그건 개인적으로 이게 다 다른 사람도 이런 걸 서로 이해가 되면 뭐 대통령 사저에 퇴직해가지고 경호처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해하는데, 3월 30일 날 부동산에 대해서 국무총리 모아놓고, 그 다음에 부총리를 쫙 모아놓고, 엄벌하겠다. 앞으로 뭐 국업 공무원까지 재산 등록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경남 양산의 농지를 매입하면서 11년 영농 경력을 적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양산시에 제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각 전체를 대지로 바꾸는 형질 변경을 신청해 허가를 받았습니다. 축하해야 되네. 이해찬 전 대표가 또 이해찬 나돌문 얘기입니다, 이게. 전동면 미곡리 일대의 농지를 이제 매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에 이제 매입을 했는데, 2015년에는 농지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기도 하고요. 농지를 대지로 전환하면 좀 시세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나들목 입지가 확정이 되면서 이 토지 자체가 이제 시세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라는 것인데, 현재 대략 4배 이상 땅값이 올랐다는 겁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는 짧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국민은 아무것도 못하게, 개인 경제활동을 못하게 손발을 묶어놓고,
권력 가지신 분은 대통령부터 국무총리를 지낸 사람은 이렇게 막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문제가 돈을 벌려면 권력을 잡아라 이런 행태가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게 다시 근대화된 현대화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서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네. 사실은 LH 투기 의혹에서 본인 명의로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본인 명의로까지 했을까 했더니 이미 이 지도자분들께서 하는 걸 보고 또 그 LH 그 투기 대상이 된 신도시 지역의 정보를 민주당 관계자들이 달라고 했다는 증언도 했지 않습니까? 네. 아하, 이제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막아주겠구나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이름으로도 한 사람이 있나 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이 공직기강이 총체적으로 붕괴가 된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붕괴가 된 상황에서 이거는 정말 나라 망하는 일이다. 정말 다시 한번 잡지 않으면은 우리나라는 기초부터 썩어서 쓰러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 이제 정말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더 이상 사람이 먼저다 하는 황당한 소리에 속지 말고 사람이 먼저다 할 때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입니다. 그거를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 권력을 가지고 돈벌이 하겠다는 이런 집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제는 국민이 응징을 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장인철 박사님 모시고 부동산 삼각 파도의 정체가 뭔가 알아봤더니 결국 집값 문제, 집값 상승 문제, 세금 폭정 문제, 그 다음에 권력형 투기 문제, 이게 우리 현실에 있는 부동산 삼각 파도인데 사실은 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먹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삼각 파도의 쓰나미는 국민들이 다 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장 박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람자 경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